당신의 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런 식일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이 순간,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위로를 건넬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만약 당신이 그 친구라면, 당신은 무엇을 듣고 싶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팩트 체크보다 공감 이모티콘을 더 원합니다. 불편한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말이 더 빠르게 퍼집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이 깨달은 진실과 현대 심리학의 방어기제 이론이 만나는 지점을 탐험합니다. 그 끝에서 당신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찬란하던 시절, 세네카는 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라 위로자를 원한다.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을 원한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장은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으로 판단하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강력한 철학이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토아식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였지만 매일 밤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단순하지도 동요되지 않지도 외부의 것에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상상해보세요. 황제가 자신에게 던지는 이 잔인한 진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마음은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교한 방어막을 구축한다는 것을. 그는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불렀습니다. 부정, 합리화, 투사, 억압, 퇴행, 승화. 이 단어들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전략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가장 흔한 방어기제는 부정입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럴 리 없어요. 검사가 잘못된 거겠죠. 저는 괜찮아요. 이것이 부정입니다. 진실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 컬럼비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반대되는 과학적 증거를 보여주었을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될까요? 논리와 추론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정과 위협, 인식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불편한 진실을 물리적 위협처럼 인식합니다. 두 번째 방어 기제는 합리화입니다. 이것은 부정보다 더 교묘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이 말합니다. 어차피 그 과목은 내 전공과 관련 없어. 실용적이지도 않고. 실직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회사는 앞으로 망할 거야. 오히려 잘 됐어. 연인에게 차인 사람이 말합니다. 걔는 내 수준이 아니었어. 합리화는 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것을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자동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세 번째는 투사입니다. 자신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에게 화가 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화났잖아.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파트너를 의심합니다. 넌 분명 다른 사람 있지. 실제로는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예일대학교의 연구진은 투사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평가하게 한 후 다른 사람들도 평가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부정적 특성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고 과대평가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다들 그래. 이것이 투사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물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자신의 판단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 한 문장에 모든 방어기제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피하는 이유는 진실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 우리의 판단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무능해라는 판단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석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것을 REBT, 합리정서 행동 치료로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ABC 모델을 보세요. A는 사건 Activating Event, B는 믿음 Belief, C는 결과 Consequence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가 직접 C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래서 나는 화가 나.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A와 C 사이에 B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는 무시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화가 나. 세네카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우리가 상상한 일 때문에 더 많이 고통받는다.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단계에서입니다. 진실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위로가 나쁜 건가요? 방어기제가 무조건 나쁜 건가요? 답은 놀랍게도 아니오입니다.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방어기제를 성숙한 방어기제와 미성숙한 방어기제로 구분했습니다. 부정과 투사는 미성숙한 방어기제입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승화와 유머는 성숙한 방어기제입니다. 승화란 무엇인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충동을 건설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운동으로, 슬픔을 예술로, 트라우마를 사회운동으로. 프리다 칼로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그림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의 끔찍한 경험을 의미치료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유머도 성숙한 방어기제입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웃음으로 다루는 것. 웃을 수 없다면 견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코미디언들이 우울증, 트라우마, 중독과 싸우면서도 무대에서 사람들을 웃깁니다. 이것이 승화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습니다. 외부 사건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라. 이것은 방어기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현실 인식입니다. 미성숙한 방어기제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합니다. 성숙한 대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후 그것에 대한 반응을 선택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그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다리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릴 수는 있지만 내 의지를 부러뜨릴 수는 없다. 이것이 진실과 위로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직시하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방어기제를 피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 지금 나는 합리화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부정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방어기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힘이 약해집니다.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
자신의 생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세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 생각은 사실인가? 해석인가? 이것이 스토아식 성찰입니다.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식 질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도전하세요. 내가 무능하다고 믿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에 반대되는 증거는 무엇인가? MIT의 연구진은 이런 자기 질문이 인지적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의 단계적 수용입니다. 한 번에 모든 진실을 직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진실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에서 시작해서 나는 이 부분에서 실수했다로, 그리고 나는 개선이 필요하다로 나아가세요. 듀크 대학교의 임상심리학자들은 노출 치료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두려운 것에 조금씩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지지적 환경 만들기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가 보여주듯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더 솔직해집니다. 진실을 말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방어 기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연민입니다.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를 보세요. 자기 연민은 자기 비판과 다릅니다. 진실을 직시하되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했어.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 나는 여전히 가치 있어.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엄격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 자신에게 친절하라. 곧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곧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점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굴지 말라는 것. 여섯 번째는 의미 찾기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 고통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이 고통스러울 때 그 진실이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실직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별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실패는 쓰라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더 겸손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진실과 희망의 균형입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비관주의는 아닙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영혼의 큰 용기는 최악을 상상하면서도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진실을 인정하세요.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가지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아시나요? 제임스 스톡데일 제독은 베트남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많은 동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낙관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까지는 풀려날 거야라고 믿었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절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현실적 희망주의자였습니다. 상황은 끔찍해. 하지만 나는 결국 이겨낼 거야. 그리고 이 경험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만들 거야. 이것이 진실과 위로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진실보다 위로를 더 원할까요? 이제 우리는 답을 압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고통스럽고 위로는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진실을 피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억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더 강해집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종단 연구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어려움을 직면하고 처리하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들보다 심리적 회복력이 훨씬 높았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때때로 약은 쓰다. 하지만 그것이 병을 치유한다. 진실은 쓴 약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짜 치유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진실 하나를 직시해보세요.
당신이 피하고 있던 것, 합리화하고 있던 것, 부정하고 있던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에픽테토스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어려움은 영혼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성을 시험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 진실은 적이 아닙니다.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필요하지만 진실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깊은 위로는 진실을 마주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 찾아옵니다. 스토아 철학과 현대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진실을 직시하라. 하지만 자신에게 친절하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라. 고통을 인정하라. 하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라. 당신은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방어 기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직 진실만이,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